저는 사실 비트코인 때문에 굉장히 우울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우울한 이유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꽉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은 상태에서 변제의 최종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자꾸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야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이 빈 거를 보낸다느니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화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반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저의 본심도 아니고 저의 본색도 아닙니다. 그런 설명을 친절하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도 이해 못하냐 이 돌대가리들아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었고 변제 최소성을 가졌잖아요. 그럼 뭘 고민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 화폐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고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전 세계 어디도나 갈 수 있는 게 가치물이 그냥 핸드폰에서 핸드폰 전송이 되는 거죠. 폭력에도 의지하지 않고 법에도 의지하지 않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흥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제가 철기 시대 얘기해 드렸잖아요. 신석기 시대 대학에서 철을 보고 야 이거 녹슬어 이거 불에 녹아 이러고 있는 거와 뭐가 달라요. 돌이 아니라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철이에요. 돌이 아니라고요. 근데 철을 놓고 이것은 돌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 현미경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달러를 넘는 것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뭘 고민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좋은 얘기야. 근데 이게 가격이 변동하잖아. 그것도 엄청나게. 그건 문제 아니야? 그런데요. 비트코이너들은 저를 비롯한 비트코이너들, 이론적 비트코이너들은 거의 제가 자신은 못하겠지만 거의 단 한 명도 가격의 변동성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해요. 이상하게도 비트코이너들은 가격의 변동성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건가요? 현실에 살고 있지 않은 건가요? 가격의 변동성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마치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이 일단 가격만 가지면 괜찮아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나 경제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비트코이너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해결책이 있어요. 처음부터 해결책이 있었어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잘 못 들으실 텐데 비트코이너들이 친절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지랄 같은데 이게 해결책이 있다고? 아주 심플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종이에 써놓은 그런 인쇄한 종이돈도 아니고 금처럼 그렇게 멍청한 금속 조가리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한 장부이자 지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더리움에서 받아가지고 발전시킨 걸 스마트 콘트랙이라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건데 원래 비트코인에도 스마트 콘트랙 기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전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집을 인테리어하고 싶어서 건축업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1억의 견적을 불러요. 근데 내가 1억을 지금 주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 애인의 명품백을 사주고 내가 원하는 페인트라든가 그 인부에 노임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인테리어 업자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업자가 하다가 튀면 그 인부하고 이런 거 누가 돈을 내야 돼요? 건물주인 내가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 가지고. 인테리어 업자한테도 떼이고 나중에 그 미지급 어음에도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특히 그 인건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돈을 안 줘. 그럼 인테리어 업자는 페인트도 안 사고 인부도 고용을 안 하겠죠. 나를 어떻게 믿고. 이런 경우에 은행이 동원되면 에스크로 거래라 그래서 내가 돈을 걸어놓고 나는 못 찾고 인테리어 업자는 그 중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재료비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완성한 다음에 이게 완성이 돼서 내가 승인을 하면 은행에서 나머지 돈을 주는 방법이 있겠죠. 에스크로 거래는 수출과 수입에서 사용하는 신용장 거래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에는 그냥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비트코인을 줘요. 1억 원어치를. 지금으로 따지면 뭐 비트코인 2점 뭐 몇 개 되겠죠. 그죠? 2점 몇 개를 줘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 업자는 그 비트코인 2점 몇 개를 제가 보낸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찾으면 내 입장에서는 아까 그 불신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못 찾아요. 나는 보냈는데 그 사람은 못 찾아. 신기하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보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다시 못 찾아오니까 자기가 사기당한 거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페인트도 사고 인부도 고용해서 일을 합니다. 일이 완료되면 스마트 콘트랙에 의해 가지고 스마트 콘트랙은 좀 또 다루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믿으세요. 스마트 콘트랙에 의해 가지고 일이 종료가 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은 그 자기 지갑에 땡그랑 떨어져요. 비트코인 2점 몇 개가. 근데 문제가 생기죠. 내가 지금 돈을 주는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받는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3천만 원이 됐어요. 가격이 변하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데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보겠죠. 이 문제 때문에 이 거래가 성립을 안 할까요? 여기서 먼저 현실,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조건이에요. 바로 그들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건축업자한테, 인테리어업자한테 보낸 비트코인을 이 도박꾼들 세상에 도박판에 올려놔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도박을 걸어놓는 거죠. 그럼 도박꾼들이 도박을 걸어요. 어떻게 거냐면 한 달 후 시점,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업자가 돈을 받는 한 달 후 시점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 있으면 도박꾼들이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억 원어치를 사서 보냈는데 그것이 2억 원이 되어 있어. 그러면 1억은 당연히 건축업자한테 가고 나머지 1억은 도박꾼한테 가요. 근데 내가 1억을 걸어놨는데 그것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어. 그럼 누가 이긴 거죠? 건축업자가 이긴 거예요. 건축업자는 얼마를 받아요? 1억을 받습니다. 5천만 원은 누가 내요? 도박꾼들이 냅니다. 이 과정에 어떤 법도 어떤 폭력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장부가, 지능형 장부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강아지들이 사는 세상이나 고양이들로 이루어진 동화 같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도박을 좋아하지 않거나 고양이들이 도박을 미친 짓이다, 저 인간만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불가능한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도박에 미친 인간들 세고 빠지고 천지입니다. 어쩌면 금융망 자체가 바로 이 도박판일 수도 있어요. 선물 옵션이 다 그렇거든요. 도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오른다에 걸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떨어진다에 걸어요. 이 오른다에 거는 것을 롱이라고 하고요. 떨어진다에 거는 것을 숏이라고 합니다. 금융의 모든 도박이 바로 롱과 숏의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나 건축업자는 도박을 할 생각이 없으면 롱에도 안 걸고 숏에도 안 거는 거죠. 우리는 그냥 1억을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지불하는 것에 거는 거고, 오르면 도박꾼 니네 갖고 가, 롱에 거네가. 떨어지면 숏에 건 사람이 이기는 거고. 해결됐잖아요. 도박꾼들이 이렇게 껴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축업자는 저한테 받은 돈을 제가 다시 회수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인부를 고용하고 페인트를 살 거고, 저는 건축업자가 그 돈을 갖고 인부를 고용하고 페인트 살 걸 믿기 때문에 미리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뭐가 알아서 한다고요? 두 개가 알아서 합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과 도박꾼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들이 가격의 지랄 같은 앙등이 비트코인이 1달러가 넘어서 변제의 최종성을 갖고 유통이 되는데 어떤 장애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못 들어봤죠?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죠? 책에 다 있습니다. 비탈릭이 뜬 것도 바로 이 논문을 가지고 뜬 거예요.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만들 즈음에 바로 이 제가 지금 말한 거를 그대로 논문으로 써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의 기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열광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늘 그렇죠. 여러분만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안 거죠? 저는 7년 전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알았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7년 동안 무슨 말을 들었겠어요? 늘 그놈의 가격이 그렇게 변동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좋은 명문대학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똑똑하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가격이 그렇게 요란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냐? 특히 이렇게 폭락했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세상이 현실적인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현실적입니다. 그분들은 마치 세상에 무엇이 없는 것처럼 사고를 하는 거예요. 도박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는 도박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숏에 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롱에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이런 도박판이 그냥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도박판이 어떤 규모에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도박판이 이루어지는 규모가 전 지구적이고 전 지구적인 생산물에 전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현미경 들고 비트코인은 이 가격 때문에 뭐에 쓰느냐, 이게 이게 화폐냐 아니냐 도라고 계속 비교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저처럼 이렇게 뛰어들어서 공부하고 돈 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거리를 찾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흥분하고 전율하고 사실 거예요. 선택을 하십시오. 아직도 제 말을 듣고 비트코인 저거 돈이 맞아 안 맞아? 비트코인은 화폐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트코인 뭐라고요? 비트코인은
중요한 겁니다. 끝.